네, 챕터 14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에 본격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잘 봐주셔야 되겠고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죠. 보시는 것처럼 근로계약 이제 지금까지 총론 분야였고 이제 강론 근로기준법 이제 강론 분야로 이제 막 넘어오는 거예요. 강론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 지위보다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거 여기부터 이제 스타트가 되는 것입니다.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그 장면부터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문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근로자가 되는 건 뭐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그 전에 본근로계약 체결하기 전에 어떤 형태가 있는데요. 그때는 채용 내정 형태라는 것이 있고요. 또는 시용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채용 내정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직 본계약 체결하기 전에 일단은 채용하기로 내정 내부적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시용은 임시적으로 사용해 본다는 것이에요. 즉 인턴처럼 잠시 잠정적으로 사용해 보고 우리 업무하고 맞고 우리 회사 분위기와 맞으면 본계약 체결하는 그런 형태, 그것을 시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본 근로계약하고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여러분께서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근로계약 법적 성질. 자, 근로계약이라 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것입니다. 근기법 2조이랑 4호에 있습니다. 자, 이런 근로계약에 대해서는요. 옛날에 채권계약이라는 견해와 신분계약이라는 견해가 있었어요. 지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우선 근로계약이니까 여러분 이제 민법 하셨거나 민법 하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계약이니까 이게 계약은 채권계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스타트인데,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물품을 사는 이런 물품 공급계약 매매잖아요. 이렇게 매매, 이런 매매도 계약의 일종인데요.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것하고요. 직장에 사용자하고 사장님하고 근로자가 근로 계약 체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왠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어떤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또 사용자는 근로자를 이렇게 부리기 위해서 쓴다 이런 생각 갖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걸 통해서 신분 계약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근로계약의 스타트는 근로계약 그리고 이 근로계 바라보는 근로기준법의 어떤 스타트 이제 시점은 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근로자의 신분이 굉장히 떨어져서 근로자 또는 노동자가 마치 기계의 일부처럼 되는 그런 것들을 보고서 이제 법으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주고자 만들어진 법이 근로기준법이 되겠습니다. 노동법이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노동법의 시초 처음에 이런 근로자 근로계약 이런 걸 다룰 땐 당시에는요. 그때는 신분계약이라는 그 견해가 통설 또는 다수설이었었어요. 왜냐 당시 입법하는 노동법을 입법하는 어떤 입법자나 연구하는 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노사 관계를 굉장히 신분 관계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뭐 시간도 오래됐고 한 10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이 결론입니다. 채권계약서나 신분계약서는 모두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 임금 지급 의무 외에 부수적인 의무인 성실 의무, 배려 의무도 인정한다는 점에서 사실은 뭐 지금은 채권계약서나 신분계약서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봅니다. 채용내정. 채용내정은 2016년도에 행시에 나왔어요.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그 행시, 종류는 이제 사시가 있었잖아요. 사시, 행시, 변시, 이런 시험이 막 돌아갑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요, 7급, 노무행정직, 공무원 7급, 이제 노무 행정직이 따로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식이 또 생겼단 말입니다. 여러분, 노무사 하시는 분들 중에서 노무사 하시고 나서 이제 7급 공무원 가시는 거, 이것도 괜찮습니다.
또는 실급 공무원 하셨다가 하더라도 또 노무사 따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노무사 따시고 실급 공무원 따시는 거 굉장히 대단히 좋아요. 여러분 구급 공무원 되기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급 공무원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구급 공무원이 7급이 되려면 약 10년에서 15년 정도를 근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7급 되려면요 거의 10년을 점핑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7급 되면은 그 팀의 과장님 밑에 팀장님입니다. 9급을 주무관이라 하고요. 7급을 팀장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과장님은 5급 정도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5급 정도 되실 과장님들은 거의 이제 정년 퇴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겠죠. 아무튼 7급 이제 그 노무 행정직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 노무사 합격하시고 나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2018년도부터 새로 생겨났어요. 자, 채용 예정. 아무튼 이런 행시, 그 다음에 변시, 옛날 사시, 노무사, 그다음에 이런 이제 7급 요 시험 주관식 시험이 번갈아 가면서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타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시험이 다음에 고스란히 노무사 시험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노무사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 고스란히 행시나 기타 7급 시험 이런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채용 내용 보실게요. 자, 채용 내정이란 본 채용의 상당 기간 전에 채용할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법적 성질로는 자, 이 근로계약 예약설이라는 게 있고요. 아직 채용 내정은요 근로계약 사인 안 했어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걸 근로계약을 예약이라고 볼 것이냐. 예약은요 되게 쉽게 뭐 해지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잖아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그 밥 먹으러 갈게요 예약 걸어놓고 그냥 뭐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사회 이슈화 돼가지고 이게 뭐라고 하던가요? 뭐 제가 이런 분들을 일컫는 용어가 있었는데 안 보이는 손님?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게 이슈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예약을 이제 파기하는 거 이거 되게 쉽잖아요. 이렇게 보는 게 근로계약 예약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과정의 일부 또는 근로계약 체결의 예약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만 종업원의 지위 그 자체를 주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예약이고 아직 본계약 체결하기 전이기 때문에 종업원 지위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근로계약 예약설이 되겠습니다. 자, 근로계약 성립설은요. 이거는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거예요. 채용 내정을 하는 순간 근로계약이 체결됐다라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채용 내정으로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을 본다. 이게 특징이 이제 근로계약 예약성하고 다른 특징이 이거예요. 근로계약 체결한 것으로 본다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에요. 네, 근로자예요. 이게 다릅니다. 기업에서 모집은 근로계약의 청약의 유인에 해당되고 이에 대해서 근로자가 응모한 것이 청약이고 청약에 대해서 채용 내정이 승낙이다. 자, 청약했고 승낙했으면은 어떻게 해요? 딱 맺어진 거죠. 계약이. 따라서 채용 내정의 통지로서 근로계약이 성립한다. 라고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업원, 근로자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판례는요. 채용 내정을 통지함으로써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해서 뭡니까? 채용 내정을 통지함으로써 이거 여러분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통지함으로써 자 근로계약이 뭐한다? 성립 동그라미 성립된다. 그런데요 약간 특수하게 보고 있어요. 앞에 뭐 전제가 있습니다. 해약권이 유보된 즉 해약권이 유보됐다는 거는 일단 근로계약 성립된 것으로 보지만 일단 사용자가 조금 자유롭게 해약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약권이 유보되지 않았으면요 자유롭게 해약권 행사할 수 없어요. 따라서 항상 근기법 제23조 1항에 따라 가지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가 없게 되는 아주 엄격하게 묶여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함부로 해약 못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채용 내정은 판례가 좀 완화한 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이런 해약권이 유보됐다는 것을 판례는 그런 취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좀 완화해서 사용자가 굳이 근기법상 23조 1항을 엄격하게 요건 갖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약권을 행사함으로써 즉 거기에 뭐 절기적 정당성, 내용 정당성 없어도 해약권을 행사함으로써 근로계약을 깰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 하기 전까지는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것. 이게 이제
다른 것이죠. 자, 근로계약 예약설과 근로계약 성립설 중 어느 게 근로자가 더 유리하겠어요? 근로자를 지위를 빨리 인정해 주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그게 어떤 결례입니까? 근로계약 성립설이 타당하다. 검토. 다만 채용 예정 취소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채용 내정을 해약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약권이 유보된 특수한 근로계약이다. 이거 염두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특수한 근로계약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채용 내정의 취소 이거 뭡니까? 채용 내정 했는데 저희 회사가 지금 어려워가지고 채용 내정을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채용 안 하겠다고 통보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보세요. 일단 이게 뭐냐? 여러분이 이것도 학설에 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위에 보신 것처럼 해약권이 유보된 이것도 판례가 일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엄밀히 따져보면 이 해약권이 유보된 거하고 해고 제한 규정 적용된다는 거하고는 안 맞아요.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는 여기에 실질 정당성, 절차 정당성 모두 갖춰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해약권이 유보됐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잘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판례가 이런 그 금기법 23조 1항 이런 것들을 상당히 완화해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정당한 이유 범위는 해고보다 넓게 인정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확 와닿지 않아요. 원래 노동법이 그래요. 노동법이 그냥 대충 그냥 근로자들을 위한 거, 노동자를 위한 거로 이해하시는 걸로 흘러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하게 어떤 그 이론과 또는 어떤 법하고 딱 매칭이 안 돼요. 이게 노동법의 특징이고요. 장점이자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노동법이 근로자를 위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 한편으로는 이걸 정치하게 따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법적 리걸 마인드가 철저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무슨 법이야 이렇게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동법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이분은 리걸 마인드가 굉장히 높으신 분, 되게 법적 사고가 뛰어나신 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위안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판례가 교영상 이유에 의한 취소, 이게 정리해고예요. 이런 경우에 판례는 채용 내정 단계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금기법 24조 이게 정리해고 요건입니다. 여기에 따른 협의 의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긴급한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피해 그 근로자 단체와의 협의가 있어야 되고 이런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요건 중에서 근로자 단체하고 협의 의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봤던 게 판례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근로자도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 단체가 채용 내정 단계에 있는 사람까지도 챙길 여력이 없어요. 그냥 거기 근로자만 챙기는 것도 급급합니다. 채용 내정자까지 챙겨가지고 협의하고 이거 어렵기 때문에 판례는 그 경우에 협의 의무 필요 없다 이게 봤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임금 지급 의무 발생 요거 있잖아요. 요거 중요해요. 여러분들 체크했다가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김영배 선생님 우리 김영배 박준 선생님 노동법 강의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자, 사용자가 발령 예정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않는 경우 이건 거의 채용 취소하고 거의 유사한 것이죠. 자, 그리고 채용 예정을 취소한 경우 자, 그 취소가 정당한 해고라면 그러니까 그것이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이에요. 회사에 어떤 큰 사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취소했다는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취소가 그 입사 취소일까지 취소 입사 취소이기 때문에 보통 취소 통보를 한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임금 지급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취소가 부당해고일 때 부당해고인 경우로 한다면 취업이 있을 때까지의 기간 부당해고일 경우에는 뭡니까?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가 뭐예요? 복직이잖아요. 그렇죠? 복직 즉 취업이란 말입니다. 취업이 있을 때까지 그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취업 이후에는요 본임금 받는 것이고요. 요게 이제 김영만 선생님, 박지수 선생님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뭐 타당하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이론적인 얘기고 판례는요. 판례는 불법행위로 구성하고 있어요. 자, 불법행위 이게 어떤 신뢰를 침해한다는 얘기예요. 즉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한다. 즉 다른 취직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채용 내정하면 나 그 회사에 입사할 것을 생각해가지고 양복도 맞추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다른 직장 안 알아보잖아요. 근데 난데없이 지금 취업 시즌 다 끝났는데
취업 안 시키고 채용 내정 취소했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뭐가 돼요? 닥쳤던 게 지붕치다 보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판례는 이렇게 임금으로 보지 않고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법리를 구성합니다. 이게 그래서 다번과 라번이 그런 면에 있어 차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다른 취직기회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한 것으로 이제 판례가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기법 제26조에는요 해고 예고 수당 규정이 있어요. 자, 이렇게 판례는 이런 해고 예고 수당은 채용 예정의 경우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판례는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입사 예정일 이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가 본다 하더라도, 이거 이제 아시죠? 근로관계 성립설. 그렇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채용 예정 취소할 때까지 근로자들은 수습 중이라 보아야 하고, 또한 근로관계가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해고 예고 수당에 관련된 규정은 적용된 여지가 없다, 이렇게 봤어요. 군기법 제26조를 보시면 여러분도 저랑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 군기법 제26조가 되어 있고요. 자, 26조하고 요거는 여기에 그 26조가 해고 예고이고요. 그 다음에 해고 예고 수당을 말하는 것이고, 이 사유가 35조까지 함께 보세요. 그 군기법 26조 옆에 35조도 함께 쓰셔서, 자, 해고의 적용 예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해고 예고 수당 안 줘도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자, 1호, 2호, 3, 4, 5호 있는데 3호는 위헌 판단 났잖아요.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 되지 못한 자. 자, 요거 있는데 요 6개월이 못한 자, 요게 재작년에 2006년도에 그 위헌 판결 났기 때문에 요 판결은 옛날 판결이라서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6개월 경고한 것. 요때는 합헌이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런 사람한테는 해고 예고 수당 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직 이건 합헌입니다. 아직 이거는 위헌 판단 안 내려졌어요. 합헌이기 때문에, 자, 돌아와서 채용 예정을 보자는 거예요. 채용 예정인 사람은 수습도 전이에요. 아직 수습은 오히려 근로계약 체결 까지 이루어지고 한번 인턴십을 해보는 이런 걸 말하는 것인데, 이 채용 예정자는 아직 이제 수습하는 사람보다 더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즉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는 군기법 35조에 의해서 해고 예고 수당을 줄 필요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물며 채용 예정인자는 어떻게 했느냐? 마찬가지로 이제 해고 예고 수당 줄 필요 없다. 이것이 이제 판례 태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따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6개월 경과한 것도 아니면 이 논거는 필요 없는 논거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위헌 판단 났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시용. 이거 이제 임시로 사용해 본다는 것이에요. 보통 인턴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의가 뭐냐? 본 채용 직전의 일정한 기간 동안 정규 종업원으로서 적격성 유무, 본 채용 가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 시범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다. 자, 이것을 과도적 노동관계라고 해서요. 실무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근로계약서를 일단 체결해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작성한 다음에 거기에 별도의 특약 조항이 있습니다. 즉 3개월은 시용으로 한다, 또는 3개월은 수습으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원래 내용은요, 원래는 본계약 체결하기 전에 일단 시용계약을 별도 체결하는 것이에요. 근데 실무를 가보니까 실무에는 시용계약하고 본계약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먼저 본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특약조항으로 시용계약을 체결한단 말입니다. 써놔서 다 같이 사인하면서 다 같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3개월 동안의 시용기간일 경우에는 시용계약이 유효해지는 것이고, 그게 오케이 되면은 종래 체결했던 본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게 되는 것,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실무예요. 자, 구별 개념. 현실적 근로제공이 있다는 점에서 채용 예정도 구별된다. 채용 예정은 현실적 근로제공이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업무 수행 능력 습득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연수기간 설정하는 수습과 구별된다, 인 것입니다. 물론 시용 근로자를 수습 근로자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구별은
그러니까 연수 기간을 설정하는 수습 요런 거하고 구별된다 이런 표현이고요. 일반적 그냥 수습 근로자와 구별된다 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시용 근로자, 수습 근로자 같이 쓰고 있습니다. 보통 기간 3개월 정도 부여하고요. 이게 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실무입니다. 법적 성질은요 채용 내정하고 똑같아요. 근로계약 예약설, 성립설이 있다. 여기서 이제 성립설이 아무래도 빨리 근로자 질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고요. 그 다음에 원래 시용 자체가 그 개념 자체가 아직 본계약 체결 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용은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특수한 근로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용 기간은 반드시 명시하도록 이제 규정하고 있어요.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합의 없이 원래 본계약 체결하면서 시용계약이라고 하는 합의 없이 그냥 썼을 경우에는요 시용이라 해서 3개월 뒤에 이 사람 그냥 내보내거나 해고할 수 없어요. 그 말입니다.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만 시용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용기간 연장은 원칙적 허용되지 않는다. 그 계약의 근거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시티은행 사례에서 자 시용 계약을 체결했고 본 계약 나중에 채용을 거절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본 계약 본 채용을 거절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판례가 뭐가 유보됐다고요? 해약권이 유보됐기 때문에 그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행사한다는 건 뭐냐? 건기법 23조를 완화해서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싹 무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따라서 건기법 23조 뭡니까? 내용상 정당성, 즉 실체적 정당성이 인정돼야 되는 것이에요. 절차적 정당성은 약하게 인정되는 것이고, 자 실체 정당성이 뭐죠? 이게 합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정리, 해고가 합당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시티은행 사례에서는 그것이 합당하지가 못했다는 것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사실관계 보세요. 경기은행이 파산했고 이곳을 시티은행이 인수합니다. 시티은행이 원고들과 시용계약을 체결해요. 그때 한 1000여 명 정도를 인수합니다. 그때 시티은행은 금융 평정을 실시해요. 즉 일단 A, B, C, D 그룹을 총 4개 그룹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평정할 때 A, B, C, D 그룹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A, B를 정직원 채용하고 C 선별 채용, D를 고용계약 해지, 즉 시용계약 해지를 말하는 것이죠. 자, 시티은행 각 지점별로 C, D급 86명을 할당했어요. 이게 문제. 자, A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이 그룹 있는데 1그룹에서 잘하는 사람이 B그룹에 2그룹 가서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자 1그룹 할당 80 CD 할당 B 2그룹 할당 3그룹 할당 돼버리니까 정말 타그룹 1그룹에서는 뛰어날 수 있는 사람이 2그룹에 잘하는 사람들만 몰린 그룹에 거기에서는 C그룹, D그룹을 전락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 해지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이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억지로 임의적으로 할당하는 거 이거 자체가 문제예요. 시티은행 일부 지점장들에게 평정표를 제작성을 요구했어요. 이게 뭡니까? 일단 한번 평정 내려진 것을 다시 작성하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자기가 낄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당주에서 제 누구 낮은 점수 줘가지고 내보내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또 잘못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은행의 근무성적 평정 요력에 어긋난다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상대적 평정자 등 상이한 부분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원고는 평정 체화이 그러니까 그 D그룹 포함돼 가지고 계약이 해지되자 이것은 부당해고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자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 자, 근로계약 성립된 것을 보기 때문에 기본적 근기법 23조 1항이 적용된다라고 하지만 판례는요 상당한 여기에 있어서 이 정당한 이유를 완화해서 해석하고 있고요. 이거 해약권이 유보되는 걸로 표현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판례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만 정당한 이유의 범위는 보통 해고보다 넓게 인정한다. 이거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덧붙여가지고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근기법 23조 1항은요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취지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시용 요 판례에서는요 시티의 사례에서는 어떻게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해고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합리적인 이유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합리적인 이유가 뭐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합리적인 이유는 다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당한 이유보다는
완화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환 논리죠. 자, 채용 예정이나 시용 같은 경우는 해고할 때 금기법 2, 3조 1항을 적용해. 안 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판례는 이걸 완화해서 해석하고 있어. 심지어는 해약권이 유무된 걸 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이것을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만 있으면 된다고 보고 있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판례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면 이거는 해고가 정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다른 표현을 쓰면은 해약권을 유부된 해약권을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유부된 해약권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바로 이런 합리적 이유가 또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암기 판례는 이게 그 성질 표현할 때는 성질에 대해서는 해약권이 유부된 특수한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고 제한 규정 적용 이런 것들 적용할 때는 더 세부적으로 해약권이 유부됐다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는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해고 제한을 직접적으로 이제 적용할 때 해고 제한하기 위한 법리를 적용할 때 그러니까 그 어떤 시용이나 그 다음에 어떤 그 채용 예정의 성질을 얘기할 때는 해약권이 유보된 특수한 계약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풀이하실 때 이거 이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금기법 2, 3조 1항을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따질 때 그때는 이제 이런 표현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판례는 이렇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해고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겁니다. 요지는 요 가항을 요걸 암기하시는 거예요. 이 경우에도 객관적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 것이고 사회통념 상당성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합리적 이유 이것만 암기하고 계세요. 즉 시용은 금기법 2, 3조 1항상의 정당한 이유가 아닌 합리적 이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질을 깊이 들어가면 이거는 결국 유부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모습이요 또는 23조 1항의 정당한 이유를 완화해서 해석하는 것이요 이렇게 동일한 개념을 달리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한편 금기법 7조 서명통지 의무 당연히 준수돼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시용계약 해지할 때 서면으로 통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뭐 그냥 구두로 안 돼, 구두 무조건 안 돼요. 핸드폰 안 돼요. 이메일 예외적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 이메일 이건 전자 문서이기 때문에 서면이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죠. 자, 그리고 본 채용을 거절한 효과는 뭐냐?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사법상으로 무효가 된다. 보겠습니다. 자, 시용기간이 경과됐어요. 보통 시용기간 3개월인데요. 이 기간이 경과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정규 종합원으로 전환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로기간이 산입되어서 처음부터 시용기간 3개월 지났다 하더라도 본계약 그때 체결을 했다 하더라도 처음 시용계약 체결할 때부터 근로기간이 산입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무상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해고 예고 또는 예고 해고 규정에 적용되는 것 이거는 아까 수습 근로자는 된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용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예고 해고 규정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자, 금기법 35조 3호는 위헌 판단 났습니다. 자,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지 못한 자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종래는 적용 안 됐었어요. 다음 근로조건의 명시. 금기법은 반드시 근로조건들을 다 근로조건 뭐예요? 임금이나 휴게, 그 연차 이런 것들이죠. 이런 근로조건들을 명시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제17조 의무예요, 의무. 그리고 이 근로조건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이게 근무지예요. 이게 실무에서 많이 문제됩니다. 왜냐? 이게 부당 전직 그러니까 직을 바꾸거나 딴 데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부당하다 같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그때 기준이 되는 것이 근로계약서에 근로지가 명시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은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는 서면 명시사항 17조 1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면을 교부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17조 1항 한번 찾아보면요. 17조 1항에 보시면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이런 것들이 다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들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근로지 등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연수 근로자의 경우에 이제 특별하게 이제 별도로 이게 17조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 교부가 의무적은 아니에요. 교부 의무죠. 이때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만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연수자인 경우, 연수 근로자인 경우에는 무조건 요구하든 말든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단법상의 근로자인 경우에도 서명시 의무 있습니다. 위반의 효과, 벌칙, 과태료 뭐 이런 것들. 다만 이런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됐다 하더라도 이거 자체를 근로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진 않아요. 왜냐 근로자 지위를 유지시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런 규정들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는요. 어제 지난 시간에 배웠죠. 공기법 15조에 따라서 불리한 부분에 있어서 무효로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 15조이죠. 그 다음에 위반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계약 해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양예비까지 지급해서 사용자가 고의 보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근로계약 해제 시 지급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보시고